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형입니다.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될 시장의 중요한 시그널 10개를 찾아서 소개하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나스닥이 43%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단한 실적이었죠. 그럼 나스닥이 새해 첫날 지금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부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63%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도전을 받으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연준 같은 경우는 지난 FOMC 회의에서 이제 3번 정도의 그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렇지만 시장 같은 경우엔 4번에서 5번 정도의 기대를 하고 지금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기대가 과도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스닥의 하락을 통해서 나타나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제 두 자릿수 수준의 상승세를 보인 다음에 첫 거래일에 이 0.5% 이상 하락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이제 나스닥을 보면은 8번 정도가 딱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점을 보면은요. 일주일 후에 모두 이 8번 경우 모두 다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첫 거래일은 이제 0.5% 이상 하락을 했을지언정 그 이후부터 그 다음 일주일까지는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8번 모두 이제 상승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2.3% 수준의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매수 기회가 여태까지는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만큼 시장이 굉장히 과매수,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패닉을 하다기보다는 일단 좀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손실을 좀 공제받을 수 있는 그 세금 손실 하베스트라고 하죠. 그걸 이제 매도를 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제 그동안에 세금 만약에 손실을 봤으면 그거를 손실을 실현을 해서 그러니까 팔아버려서 실현을 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을 마련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는 그런 세금 손실 매도세가 강했다 이제 나타난다 한다면은 지금 이제 연초에는 세금 시즌을 맞게 되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월까지가 세금 시즌인데 이 전까지 이제 또 거래에 따라서 이제 세금 수익 세금에 대해서 이제 이익을 보거나 또 그런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도세가 지금 연초에는 강세가 보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공매도 비율이 1.8% 전체 시장의 1.8% 정도 수준으로 오르면서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역사적인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는 그래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매수 기회는 언제가 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봐야 될 텐데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를 잡아야겠죠. 근데 이제 너무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게 이제 과연 될 것인가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확실히 전환되는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5일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이제 가장 안전한 무릎 정도에서 매수를 하려면 이 단기 추세선인 5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 위로 마감이 되면 단기 추세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5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시기에서부터 추세의 전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에서 5일 이평선은 단기 추세 전환의 가능성으로 보셔야 되고요. 중기적으로는 50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더 하락을 한단 말이죠. 주가가 더 하락을 해서 풀백이 아니라 7에서 10% 수준의 조정 세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50일 이평선을 지키는지 여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일 이평선에서는 대부분 이제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또 나올 수 있는 수준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매수를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50일 이평선이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시장은 불리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년 4분기 시장의 추를 본다면 시장의 추는 대형 기술주에서 중소형주로 전환이 됐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와 실물 경제 회복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침체가 없는 경기 무착륙 시나리오에 지금 중소형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산업 그리고 섹터 그런 기업들로 인식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노 리세션 여부를 보여줄 가장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전의 고점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박스권 추세를 상향 돌파를 했는데 그 밑으로 다시 이제 기어 들어왔어요. 기어 들어왔는데 이 여기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튀어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더 하락을 해서 이 박스권 내부로 완전히 진입을 한다면 미국 경제가 이제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가 무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의 경기 침체, 미약한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위에 고점에서 위치해 있는 두 개의 지지 레벨 사이에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 바운스 시나리오를 염두를 하시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지표가 이제 달러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달러 역시 4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지를 지금 받은 지점이요. 공교롭게도 작년 저점 레벨에서 지지를 받았죠. 달러가 확실한 지금 약세 추세로 돌입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내내 지금 사이드로 움직이는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과연 이런 횡보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장의 기대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하고 금리가 인하를 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큰 만큼 달러 약세 추세 여부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언젠가 결국은 하향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더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200일 이평선 아래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아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이 S&P 500의 이제 밸류에이션도 이제 주시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인데 이 미래 수익 대비 지금 주가는 현재 한 2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의 고점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죠. 과매수 과열돼 있고 그리고 주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있다. 이 긍정적인 점은 그래도 지난 7월과 비교를 하면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은 더 훨씬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실해졌고 그리고 더 커졌다라는 점. 이제 이거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유지될 경우에 주가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 여부가 될 텐데요. 이 무착륙이냐 그리고 연착륙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겁니다. 이제 무착륙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아예 없다라는 거고 연착륙은 경기가 둔화되면서 미약한 침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는 미약한 경기 침체가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이 어떻게 이거를 반영을 할 것인가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는 결국엔 경제 데이터에서 나오겠죠. 경제 데이터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4분기 실적 보고에서 기업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점을 꼽자면요, 기업 이익이 올해부터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거죠. 작년에 완전히 바닥을 쳤고요. 기업 이익은 이제 올해부터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든 월가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는 좀 더 낮고 골드만삭스는 좀 더 높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거는 회복은 이번 올해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3분기부터 좀 더 확실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익성의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이 영업이익률, 이 영업이익도 팬데믹 이전에 많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팬데믹 이전의 정상 시기로 다시 돌아왔다. 이제 고점 그때의 가장 높았던 수준에 아직도 여전히 있다. 라는 점에서 수익성은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투자자들한테는요, 올해 시장의 조정이 오더라도 이런 회복이 시작할 것이다라는 근거, 믿음,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저가,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그리고 투자 노트를 통해서 이거는 좀 한 몇 주 전부터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애플과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수익 대비로는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이라면은 S&P 500보다는 나스닥으로 좀 더 봐야겠죠, 얘네들은. 그래서 나스닥 대비 지금 이 기업들은 이미 작년 중반서부터 부진했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부진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정이 올 경우에 더 큰 충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애플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2%대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하락 촉매제가 된 게, 이제 바클레이가, 월가 투자은행 바클레이가 아이폰의 수요가 부진하다, 이제 판매 수요가 부진하다 해가지고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이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한 게 이제 촉매제가 됐죠. 근데 그게 과연 애플의 주가를 2%는 떨어뜨릴 만한 촉매제가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시장이 애플 주가의 하락세를 이끌 촉매제로 이거를 선택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통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그 투자 의견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스탁은 아니죠, 애플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빅테크가 부진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단 말이죠.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굉장히 강했던 만큼 이 수익성이 확실하고 성장을 유지하는 빅테크가 방어주로 인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믿을 건 얘네밖에 없다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빅테크에 더 올라탔던 거고, 생성 AI라는 거대한 또 촉매제, 그리고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또 힘을 얻었던 건데, 그러니까 고금리에도 이제 수백 퍼센트 정도의 상승세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빅테크에 대한 부담이 지금 이제는 커졌다라는 겁니다. 커졌는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 금리 인하에다가 노 리세션 시나리오가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어요. 중소형주도 할 수 있고, 지금 채권으로도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옵션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언급을 한 내용이니까 뭐 오래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차익 실현 매도세는 강화가 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시나리오를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는 여전히 빅테크입니다. 이제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 무착륙에 대한 시나리오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빅테크가 다시 강화될 수 있겠죠. 경기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다시 빅테크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긴 하지만 이들의 성장성에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다라는 점에서 올해 불확실성이 경기 불확실성, 대선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빅테크가 지금 조정에서는 어느 정도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분기 시장 내러티브는요,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도전이 될 겁니다. 이미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만큼 지금 대선 불확실성도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이 본격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단 지금까지 가장 확실한 부분은 금리 인하하고 경기 연착륙이라는 점이에요. 이제 경기가 침체 없이 혹은 이제 무난히 연착륙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도대체 시장이 어디로 전환을 할 것이냐, 섹터 로테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여태까지는 경기 연착륙보다는 경기 무착륙, 금리 인하 그런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연말 랠리를 지탱한 이제 촉매제였다고 한다면 1분기서부터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대두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과연 이렇게 시장의 기대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우려, 불확실성이 또 대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금리는 인하를 할 것이고 그리고 경기는 둔화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둔화가 되겠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는 지금까지는 없다라는 컨센서스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거는 에너지입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가 회복, 무착륙 혹은 연착륙 시나리오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경우에 에너지 섹터가 다시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S&P 500 가장 지금 보시는 차트 맨 왼쪽이 이제 S&P 500 대비 에너지 섹터인데요. 상당히 오랜 역사적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작년의 저점에서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의 회복 가능성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분기 이제 불확실성이 좀 더 크게 대두될 경우에 방어적인 성향이면서 작년에 굉장히 좀 부진했던 그러면서 지금 S&P 500 대비 밸류에이션이 저점에 있는 섹터, 그러니까 헬스케어 섹터하고 유틸리티 섹터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 섹터들은 금리 인하에도 수혜를 받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 그리고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 금리 인하에도 수혜를 받으면서 특히 경제가 만약에 연착륙 시나리오 이상으로 가는 우려가 더 커진다 할 경우에 더 강화될 수 있는 섹터겠죠. 왜냐하면 헬스케어하고 유틸리티 섹터는 경기 방어주로 인식이 되는 대표적인 섹터니만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섹터 이제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하고 경기 회복에 또 수혜를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에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고 그리고 상당히 매력적인 섹터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 이 섹터들이 모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다라는 점에서 주시하셔야 될 섹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건은 이제 금리 인하가 과연 시장이 기대하는 3월이나 5월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올해 4번에서 5번이나 가능할까라는 점인데, 이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가 가파르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성장 둔화 속도가 성장 둔화 속도가 좀 가시화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인플레이션은 현재 이제 원자재가 충분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이미 진입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하락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고용 시장에 강력한 이제 쿠션으로 작용을 했던 채용 공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11월 채용 공고가 885만에서 지금 879만으로 하락을 했죠.
실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채용 공고는요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면은 이전과 비교해서 그런 그 일자리가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예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선행 지표인데 이 ISM 제조 PMI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됐죠. 근데 오늘도 여전히 이제 50 이하로 나오면서 경기 위축 지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좋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 위축 지역으로 유지가 되면서 미국 경제 특히 제조업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미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강력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을 이제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뭐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높은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가도 여전히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나온 거지. 인플레이션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을 과연 기업과 소비자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준이 지금 이거를 정말로 세밀하게 보고서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심각한 침체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요. 하우징, 주택 관련 비용도 너무 비싸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소비자들 혹은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소비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런 부분을 보고서 조정, 금리 인하 같은 거를 때에 맞춰서 하지 않을 경우에 심각한 침체 아니면은 너무 빨리 또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예전 70년대처럼 다시 재점화할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봅니다. 전례 없는 상황이니만큼 굉장히 연준으로서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9주 연속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던 시장이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아서 드디어 풀백 혹은 이제 뭐 조정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좋은 소식은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시장은 새로운 촉매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